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기업은 해양수산 합정권 연구소의 전용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탈탄소 수소경제 시대, 지역경제 살리기와 해양수산업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재생에너지가 해양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있는지에서 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는 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문제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대처할 수도 없고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런 기후변화의 주 원인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이산화탄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리우 협약이라든지 뭐 파리 협정 등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면 이제 이산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대치였고요. 다만 이제 2018년에 이제 2019년에 좀 감소했던 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여전히 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급속하게 배출량이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부문별을 보면 역시 에너지 생산 부분에서 가장 큰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해양입니다. 바다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을 나무나 아마존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가 가장 큰 이산화탄소 흡수원이고요. 또 우리 공기를 만들어주는 곳인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산성화가 좀 심화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산성화 심화되는 얘기는 다양한 생물종의 위협, 수온 상승을 통한 우리가 먹고 있는 이미 자원의 보고라 말하고 있는 해양이 자원을 활용하기 전에 이미 죽어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냥 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큰 문제고요.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보시면 전기, CO2 에미션 부분이라든지 또는 리뉴얼 에너지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요. 또 점진적으로 증가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프로그레스, 진보도 되지 않고 있는 게 보이고요. 클라이맥 액션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해양에서도 해양 생명 다양성 부분도 평가 낮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에 빠른 개선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2030년까지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소가 친환경이냐라고 말하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화석연료의 96%, 수소의 96%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그 에너지 친환경 수준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이제 발전부터 시작하면 발전부터 이용까지 보면 하이브리드 차랑 유효차한 수준이고, 또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라고 말을 하는데, 그린 수소는 딜레마가 있는 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다 전기를 사용한다.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생각하면 왜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질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효용성 자체가 큰 의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그 수소로 전환한 에너지 재생을 전환하고 있고, 수소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전체 수요 2050년까지 보시면 전체 수요의 약 24%를 수소탄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환 부분이고요. 다만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과제를 좀 보시면 일단 전력 비용 문제 해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가격이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기술이 발달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적 발전, 추전 효율성이라든지 운송 및 보관의 편의성, 특히 수소 액화수를 조정하기 위한 단열 기술들이라든지 운반 기술들, 벙커링 기술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수소 목표를 로드맵을 좀 보시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를 수입해 오게 돼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수소를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LNG를 수입해 와서 LNG를 개질하거나 그런 방식으로밖에 저희가 현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의 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항만은 이런 수소의 수입이나 LNG 수입을 해서 LNG 개질하는 방식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장해 놓고요. 특히 수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항만에서 만들어지면 또 바로 항만에서 수소 벙커링, 향후에 나올 수소 추진 선박이 되겠죠.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부동하는 게
차량은 문제가 없죠. 차량은 이제 공기를 뚫고 가고 마찰력을 좀 바퀴 마찰력을 위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하지만 물을 가르고 가는 배에서 전기로 연근해가 아니라 원양을 달릴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뭐 성급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크리스토를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나 혼소 또는 암모니아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선박들, 원양 선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선박이 개발될 수 있는 게 항만이 할 수 있는 게 수소 벙커링이죠. 수소에다 수소를 배에다 수소를 공급해주는 역할들, 또 인근 항만 또 인근 연안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 등을 수상물에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항만을 만들고 연안항, 다음에 이제 해상 공간, 해상에 저장을 하고 수중 작업 장비, 그리고 수소 무인선, 해상 수소 생산 기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연기를 한다면 해상에서 플랜트 기술로 육상이 아니라 해상에서 풍력으로 대량으로 에너지 생산을 하고 바로 거기서 수소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보관하고 있다 필요 시에 육상으로 대량으로 운송하는 그런 생산 기술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렸던 그림은 바로 이 탄소질화 해양 공간입니다. 올해 초에 상반기에 해수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항만, 전용 항만 부분들, 무역항에 수소이하는 거, 연안이나 어천 공간에 수소 활용하는 것들, 섬에서의 풍력과 태양을 이용한 발전 내용들, 그리고 연안 선박들에 대한 수소 전환, 해양산 수산 부분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목표로 해서 이제 다양한 부분의 산업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또는 신안처럼 이렇게 전남 신안군처럼 이렇게 도서가 발달된 곳에서는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연안을 움직이고 양식이라든지 어선을 통해서 수소에 대한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항만이 발달된 부산이나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런 수소 전용 항만, 벙커링 또는 수소 배후 뒤에 수소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생각합니다. 부분 가격 경쟁하고 기술 경쟁 확보가 필요하다. 기술 경쟁력하고 품질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울경 지역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울경 종사자 기업 중심으로 해서 약 507개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발전의 중요 요인은 정책적 자금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주셨고요. 필요 조건으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환경이 필요하고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부울경 지역의 기업, 해양수산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성들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클러스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클러스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클러스터 같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잘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처럼 땅을 사가지고 땅을 밀어놓고 땅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기업들 들어와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클러스터 할게 기업들과 학교와 연구원들 지자체가 모여서 우리 클러스터 할게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보고 지원해주는 형태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자 중심으로 먼저 지원되는 형태가 먼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캐터펄트 센터라고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가 마지막에 시장에 나왔을 때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소나 선박 이런 부분도 토대 선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고 실험 기술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물론 이제 R&D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물에 던져놓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그걸 실증해 볼 수 있는 공간들 또는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게 좀 있습니다. 문증이 필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맥넷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캐나다 사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넘어가겠고요.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특히 수소를 활용해서 에너지 전환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그런 기술을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산업적 구조와 지원 구조겠죠. 그다음에 클러스터를 통해서 부산은 부산의 특성에 맞게 또는 전남은 전남에 맞게 이렇게 그 지역별로 맞는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의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